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셔야 돼. 자, 두 번째, 자, 잘 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될까? 항상 단어 차원으로. 요거 아닙니까? 자, 밑줄.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얘는 범위가 되고, 얘가 확인 대상이 되겠지. 그럼 이것도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요약이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 자, 요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한번 가봐.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헷갈려하지. 이게 요약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게 헷갈려. 그때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얘들아 써봐. 다른 것을 하는지를 봐야 돼. 요렇게. 그래서 내가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이 많이 풀어야 돼 사실은. 그러면서 아 이런 사례가 요약이구나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을 하는지를 봐야 돼. 오케이? 그럼 마지막 단락으로 가봐. 얘들아, 자 마지막 단락 갔을 때도 선생님 봐봐. 그 내용을 보려고 하면 큰일 나. 거기서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걔 뭐 하고 있어?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얘는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야? 권유를 하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2번 선택지 지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셔야 돼. 내가 이 3번 선택지 있죠. 별표 쳐보세요. 3번 선택지. 자, 별표 쳐보세요. 이 선택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선택지 때문에 어떤 엄마랑 싸웠거든. 그 알아두세요. 선생님 좀 파이터 기질이 있어요. 파이터. 왜 싸웠냐면 이 미리 모의고사를 어떤 애가 봤는데 막 3개 맞추는 거야. 18문제에 3개를. 근데 그게 한 주가 아니야. 한 5주째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성적을 계속 받으니 빡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지.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독해력이 왜 부족하냐 이러는 거야. 이쁜 3개를 맞추는 건 이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거든. 난 그렇게 봐.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지.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독해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엄마 이제 걔랑 상담을 했나 봐. 애기랑 상담을 했는데 애가 그랬대. 자기는 소설이 약한데 소설을 안 배워서 지금 못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지. 그럼 시험지를 다 보라고 한번. 걔가 과연 소설에서 틀렸는지. 소설만 틀린 게 아니라 뭐 3개 맞췄으면 다 틀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걔는 특정 부분이 약한 게 아니라, 그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진짜로 재능이 아예 없거나, 재능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아니면 그냥 안 푸는 거야. 이쁘다. 내 말이 맞지 않겠어? 그냥 안 푸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지. 1번 문제를 한번 보라고. 1번 문제. 1번 문제 정답이 3번인데, 자, 잘 봐. 이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이 문장이 있을 때, 그치? 핵심어는 뭘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문장은 길어. 그치? 그렇지. 얘 하나밖에 없거든. 그렇지 않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훑으면서 정말 질문이 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있어 없어 확인해봐. 질문 있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이거를 우리 친구가 이걸 틀렸는데 이게 첫 번째 독해력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슨 말이 맞지 않아? 그치?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늘 알려주고 있는데 그치? 그리고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수학 30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걸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독해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런 말을 믿지 마시고 이 형식을 내가 계속 제시를 해줬을 때 애가 이걸 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같이. 이러면 점수가 오르겠지. 그치?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다. 분명히 그 친구는 나보고 그럴 거다. 4번 찍고 틀렸을 건데 그랬더니 진짜 4번 찍고 틀린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출처가 얘 핵심어지. 그치? 이거를 안 알려줘서 자기가 몰라서 4번을 찍었을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 확인해봐라. 내가 진짜 엄마랑 만원빵 했거든? 오케이? 내가 진짜로 일단 4번은 맞았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그 엄마가 국문과를 나오셨거든? 자기가 봐도 한심하잖아. 애한테 물어본 거야. 넌 왜 4번을 찍었냐?
내가 그랬어. 자기 또 분명히 그럴 거라고. 이거를 안 배워서 몰라서. 일단 안 배웠다라는 것도 너무 한심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0,000원 빵을 했지. 난 10,000원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그랬다는데 앞으로는 이거 잘하겠다고 10,000원 뺏겼어. 엄마한테. 그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봐봐. 3번을 못 찍는 거야. 자, 이제부터 선생님 얘기 잘 들어. 3번을 못 찍는 이유는 하나인 거야. 걔 선택지 문장으로 보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 내가 확인할 단어만 딱 체크해야 돼. 그리고 밑줄 예쁘게 쳐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확인하면 돼. 이해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나중에 비문학 하나로 엮어서 갈 거거든. 그때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오케이? 항상 선택지 핵심어 밑줄 치고 가서 봐야 돼. 밑줄 예쁘게 쳐야 돼. 이해됐죠? 정답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입안에서 맞춘 학생 뭐 한두 명 있겠죠. 별표 치세요. 이 문제는 진짜 잘 내요. 이건 좀 새로운 세계야. 선생님 봐봐. 이건 정말 새로운 세계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이거.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한번 가볼게. 선생님 봐봐. 이거는 내가 틀려도 뭐라 하지 않는 문제. 근데 다만 이런 세계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갑니다. 옆에다가 써봐. 자, A가 있고 써봐. B가 있어. 써봐. 써야 돼. 그치? 알파벳 A와 알파벳 B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제부터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 이 A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강아지. 써봐. 써봐. 그럼 B는 뭘까? 강아지 반대되는 거 뭐지? 어제 어떤 애가 사자 이러더니 그건 좀 너무 같고 고양이 정도가 딱 맞겠다. 자, 써봐. 고양이라고.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이 세계관을 잘 봐야 돼. 이거 비문학으로 나중에 엮을 거거든. 잘 봐. 자, 근데 이 강아지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충성스럽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충성스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고양이는 어때? 약간 앙칼지죠. 한번 써봐. 앙칼진 거. 얘가 이런 정보를 제시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선생님 봐봐. 이거 가지고 내용 일치를 내는 거. 그치? 그럼 부적절로 냈다라고 하자.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 어떤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겠어? 부적절의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지는 이거 아니겠어? 선생님 봐봐. 얘를 위로 붙이던지 얘를 밑으로 붙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어떻게 가냐면 고양이는 이렇게 가는 거야. 고양이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문제는 우리 애기들이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럴 수도 있다의 세계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렇게 가시면 안 돼. 오케이? 자, 이 충성스럽다라는 특징은 누구 거였지? 강아지 거였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섞었지. 그럼 틀렸다라고 처리를 해야 돼. 이 사고가 안 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 이해되셨지? 자,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여기에 별표 쳐봐. 여기서 정답을 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자료 3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럼 지문으로 가시면 얘가 있을걸? 얘들아 써봐. 이 자료 디귿이 있을걸. 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 디귿. 확인해봐. 자료 디귿 있지? 맞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되거든? 그치? 자, 요 부분에 별표 쳐봐, 요 부분. 선생님이 지금 지문 안 띄우고 들어갈게요. 우리 애기들이 잘해줘야 돼. 자, 요 부분에 별표 쳐봐. 요 부분 보시면 좀 까맣게 칠해져 있지? 얘들아, 맞지? 그럼 자료 디귿에 가봐. 뭐라고 돼 있어? 이 바탕색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있지? 자, 이제부터 대답해봐. 그거 뭐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 걔가 알려줘. 그렇지. 알러지 표시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지. 자, 써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써볼게. 우리 애기들도 써봐. 시각자료에 알러지. 자, 나 그냥 이렇게 갈게요. 표시란. 이렇게. 나 이렇게 갈게. 맞지? 알러지 표시란. 거기 또 뭐 세부 특징이 있을 텐데, 어우씨, 내가 그거 까먹었다. 세부 특징에서 이거 주지 않습니까? 잘 봐. 이게 핵심어였다? 자, 밑줄 쳐봐. 원재료로 사용된, 자, 밑줄 쳐보세요. 원재료로 사용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봤어야 돼.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알러지 표시란인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유발 물질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봐봐. 내가 너네 시각 자료에 한번 빨리 써봐. 알러지 표시란이 있는데 잘 봐. 일단 밑줄을 내가 예쁘게 쳤어. 그치?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 여기에 기입되는 애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원재료야. 정답 여기서 줘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원재료로 사용된, 자, 써봐. 모든 물질인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잘 봐. 여기에 별표 치세요. 원재료가 아니어도의 별표 치세요. 밑줄 쳤니? 오케이? 밑줄 쳐봐. 원재료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 이제부터 진짜 잘 따라와야 돼. 이게 제일 비싼 수업이야. 원재료가 아니어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밑줄 쳐봐.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가. 자, 했어?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 보여줄게. 잘 봐. 원재료가 아니어도 불가피하는 거야. 써봐. 불가피하게 섞임이야. 내가 딱 이렇게만 쓸게. 됐죠? 마무리는 자기들이 해줘. 자, 선생님 물어보자. 얘는 어디에 적히는 애지? 확인해, 지문에서. 얘는 어디에 적히는 애? 여기에 적히는 애야? 아니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디에 적힌대? 원재료가 아니어도 불가피하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갈 때 그럼 무엇을 통해서 표시한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럼 써봐. 네, 이렇게 써볼게. 얘는 어디에 적힌다? 주의사항. 자, 이제부터 선생님 잘 봐. 작업 끝났어. 자, 작업 끝났어. 선생님 봐봐. 얘를 강아지라고 해볼게. 끝났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라고 해보자. 오답 만드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섞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가냐면 선생님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국어가 약간 신세계로 가는 거야. 새로운 세계. 불가피하게 섞이는 애를 여기다 적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쁘다. 맞다. 틀렸다. 틀린 거야. 그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 정답 몇 번? 이제 내가 답을 안 불러줘도 채점을 할 수 있을걸? 이게 돼야 돼. 몇 번? 다경아 몇 번?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셔야죠. 이 세계관인 거야. 이 세계관. 이 전율. 나만 느끼나? 시부럴? 잠깐, 미안해. 우리 애기들 미안해. 우리 또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 감탄사야? 쌤은 욕을 한 적이 없어. 감탄사야? 알았죠? 아니,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난 이거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울었거든. 감동. 이 출제자를 만나보고 싶다니까. 이 새끼를.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잖아. 아직도 내가 이 문제 보면 막 심장이 두근거려. 첫사랑 만난 느낌? 아름답죠. 이 세계관을 가지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약간만 썰을 풀게. 우리 저 조교 있지. 쟤 국어 잘한다. 잘해요. 잘하는데 약간 근자감이 있어 얘가.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문학하고 문법을 너무너무 잘해. 원래 너무너무라는 말은 잘 안 붙이거든. 자기 스스로 그랬다니까. 너무너무 잘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시구나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막 그래. 자기는 비문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약간 근자감이 있어 얘가. 뭐 그렇구나 이랬지. 그래서 내가 이거 미니 모의고사 한번 풀렸거든.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거 있지. 그런 거 다 100점 찍어요. 쟤 잘해요. 잘하는데 2번 문제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 2번 문제 보더니 답이 없대. 그래서 내가 답장을 했지. 너가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앞에 앉혀놓고 딱 야 이렇게 풀어야지. 강아지 고양이 막 다 했지. 그랬더니 이 새끼 나를 다시 보던데. 뭐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뭘 배워? 내가 찾은 거지. 너무 아름답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문제. 오케이? 오늘 집에 가서 그 엄마 결혼 사진 있으면 빼버려. 그래 이 문제를 걸어놔.
수능 치기 전날까지 봐. 진짜 너무 멋있잖아. 그쵸?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소름 끼칩니다. 자, 갑시다. 자, 39번 별표점. 자, 우리 애기들 이제 이거 잘하네. 근데 자, 선생님 하나만 좀 주문을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5번 선택지. 우리 애기들 다음 주에 내가 부탁 하나만 합시다. 이거부터 해. 선택지 지문은 항상 예쁘게 밑줄. 오케이? 그럼 얘가 범위가 되겠지. 확인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꼭 기억해. 이렇게 밑줄을 쳐야 돼.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걸 꼭 지켜줘. 오케이? 밑줄을 치고 얘만 가서 확인하셔야 돼. 이해됐죠? 다 불러드릴게요. 얘는 너무 쉽다. 정답? 3번이죠. 그쵸? 왜 자, 다시 밑줄을 치는 거야. 자, 선생님 봐봐. 하나만 더. 밑줄을, 자, 선생님 봐봐. 이 사고방식 가져가라. 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럼 공부 못하는 애야. 밑줄을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 선생님 봐봐. 선생님 잘 봐.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자, 써봐. 빨리 1번, 2번. 자,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 안 돼. 여기 끊고 얘 끊고 가서 얘가 있는지를 봐야 돼. 봐봐. 기존 지식이 있어야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이게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얘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거 들어가실 때도 선생님 봐봐.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 이거를 글자화 시키고 가야 돼. 자, 어떻게 가야 될까? 기존 지식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써봐.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야. 다만 내가 몇 가지 패턴만 잘 지켜주시면 돼. 이해되셨어? 자, 청자 가서 확인해봐. 청자 3에 알고 있었는데 있습니까? 없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셔야 돼. 이해됐죠? 이렇게. 야, 우리 애기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해됐어? 이걸 빨리 가져가셔. 됐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40번 문제에 내가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A입니다. 자, A입니다. 자, 1번. 자, 이유는 똑같아. 자, 이제부터 선생님 봐봐. 이 문제가 뻑뻑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랬을 거야. 선생님 봐라. 이 밑줄을 못 치고 들어가는 거야. 밑줄을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선생님 봐봐. 여기까지 밑줄을 치고 요렇게 밑줄을 쳐요. 이해되셔서? 선생님 봐봐. 똑같은 거야. 봐봐. 입장이 있어야 그게 대조가 되는지를 볼 거 아니야. 쌤 말이 맞지. 근데 이거를 묶어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 밑줄 치고 얘를 보셔야 돼. 얘를. 이해되셔서? 그리고 얘도 있죠. 선생님 봐봐. 이런 걸 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 냅니다, 얘들아.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소비자는 이렇고 기업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를 줘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가봐. 없어. 이해됐지?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갈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41번 얘 답만 얘기해 드릴게요. 정답 5번. 자, 이렇게 가셔요. 요거는 내가 다음에 요거 특집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푸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42번 답만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채점해 보시고. 자, 갑시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시로 갑니다. 자, 선생님 잘 봐. 우리 애기 잘 봐. 선생님 잘 봐. 이 시는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돼.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독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애랑 독해를 안 하고 푸는 애들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시부터 보시면 안 돼. 자, 43번 별표 쳐봐. 43번. 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설득이 돼야 되는데 43번은 독해와 관련된 문제가 맞아? 한번 선택지 확인해봐. 이게 독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자기야, 내 말이 맞지? 이게 어떻게 독해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합의 봤다. 쌤 봐봐. 독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독해라는 것은 시의 내용이 중요해질 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의 봤다. 합의 봤어? 그러면 선생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독해를 하기 전에 풀어줘야 되는 행위. 이해되셨어?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자, 항상 이 문제를 먼저 풀어주셔야 해요.
자, 근데 풀 때는 똑같아. 그냥 가시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를 밑줄을 치셔야 돼. 자, 밑줄 예쁘게 쳐볼게요. 자,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밑줄. 자, 밑줄 쳤다. 자, 그리고 어디에 밑줄 치냐면 여기에 밑줄. 맞지? 자, 그 다음 어디에 밑줄 쳐야 될까? 여기에 밑줄. 얘는 확인 대상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야 돼. 자, 이제부터 선생님 잘 봐. 잘 봐. 얘가 범위가 되는 거고, 자, 얘가 확인 대상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얘를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건 개념이 아니야. 그치? 명사, 얘들아, 명사는 몇 학년 때 배우냐? 이쁘나, 명사의 개념을. 이런 게 명사다. 몇 학년 때 배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아닌가? 그건 좀 에반가? 언제 배워? 명사? 중2? 아니야. 이 영어 시간에도 배우잖아. 그치? 명사를 내가 모른다? 그럼 걔는 그냥 접어야 돼. 이거 너무 오반가? 그치? 명사를 모른다. 그건 좋아.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자, 가봐. 가의 마지막으로 가봐. 자, 가의 마지막으로 가봐.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시냇가로 간다. 밑줄 쳐봐. 내가 이게 간디면 이해해. 간디. 고유명사인가? 그거 이해해. 근데 아니, 이건 간다잖아. 그치? 이거를, 선생님, 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이게 고1 중에 있었다니까? 이 새끼 나보고 그랬다니까? 선생님, 이 새끼 1번을 찍었어. 왜냐면 이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 1번을 찍고 틀렸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무서우니까, 나도.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내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농락 중이다. 아니면 의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니잖아. 이랬더니, 명사 아니에요? 나 집에 가서 그동안 내가 20년 가르쳐온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 자, 선생님 물어보자. 이거 명사 맞니? 아니니? 아니잖아요. 야, 이거 혹시 품사가 뭐냐? 아는 사람 없어? 그거 아닌가? 동사?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요즘 이거 좀 헷갈려. 이 새끼가 간디로 봤나?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죠. 여학생이네. 남학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저거 창문 밖으로 던져요. 나가! 이러면서. 그렇죠? 자, 1번 지우세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2번 선택지 확인해봐. 2번 선택지. 자, 밑줄 쳐봐. 얘들아, 수미상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밑줄 예쁘게 쳐라, 우리 애기들. 다음 주에 검사한다. 검사한다. 밑줄 예쁘게 쳐. 자, 얘는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지우세요. 수미상관은 안정감 그냥 줍니다. 자, 그럼 수미상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써봐. 천년. 써봐. 천년. 자, 그 다음에 끝년. 써봐. 유사함. 이렇게 가야 돼. 유사. 그치? 그럼 가서 확인해봐. 천년과 끝년이 유사한지를 봐야 되거든? 바로 확인하세요. 자, 있니 없니? 유사합니까? 전혀 유사하지 않지. 지우세요. 이렇게. 됐죠? 3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자, 선생님 봐봐. 3번 선택지 핵심 언어는 2개야. 뭡니까? 확인해봐. 밑줄 어디에 쳐야 될까? 정연이 밑줄 어디에 칠까? 그렇지. 청유. 그치? 그리고 하나를 더 치겠지. 어디? 요렇게. 맞지? 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쟤를 확인해야 될까? 아니면 얘를 확인해야 될까? 그렇지. 얘를 확인해야죠. 얘가 있을 때 쟤가 있는지를 봐야지. 근데 얘만 있고 쟤가 없어. 그치? 그럼 쟤는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제 선생님이 내용 일치하는 그 패턴 이해되셨지? 그치? 얘를 보고 쟤를 봐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나시로 가봐. 자, 나시로 가봐. 서술어 개수 얘기해봐. 나시에 지금 서술어가 총 몇 개 나와? 확인해. 나시에 서술어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총 4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밑줄 쳐 빨리. 서술어 밑줄 쳐봐. 서술어 총 4개 나오지. 뭐뭐 했다 이렇게 4개 나오지. 맞죠? 얘들아 잘 봐. 잘 봐.
정성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쌤 봐봐. 나는 저 선택지를 만나면 가서 밑줄을 다 쳐요. 나는. 그리고 확인해. 근데 우리 애기들 중에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어. 그냥 씨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이해되셨지? 그러면 자 물어보자.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청유 맞아? 아니지. 지우세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지우세요. 자, 5번, 이 4번 선택지하고 5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4번하고 5번. 자, 선생님 봐봐. 통사구조의 반복은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다. 기억납니까? 한 번만 더 쓰자. 자, 써봐. 자, 밥을, 자, 써봐. 먹고, 자, 써봐. 빵을, 자, 써봐. 먹고, 이렇게 가는 거.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뭐 보는 거라고 그랬어? 이거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을고, 이런 애들. 맞지? 자, 얘들아, 네모 치세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청자. 이게 고전운문 그 영상 봤으면 알아야 돼. 청자 혹시 아시는 분? 내가 고전운문 영상에서 엄청 강조하거든? 청자는 이럴 때 청자라고? 어떨 때죠? 이쁜이 얘기해봐. 봤을 텐데? 지원이 뭐였어? 뭐가 붙었을 때? 청자 어떨 때 청자라고 했지? 고전운문 영상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혹격조사가 붙어야 돼. 기억하셔야 돼. 혹격조사. 이게 붙어요. 우리 애기들 이해됐어? 선생님 봐봐. 쌤 봐봐. 내가 지금 니네 빡세게 돌리는 거거든? 쌤 봐봐. 내가 지금 니네 빡세게 돌리는 거야. 왜냐하면 중학생들 수업은 뭐 주로 그런 거 하지 않겠어? 뭐 진달래꽃부터 어디까지. 예쁜 수업. 그렇지? 아니면 뭐 허생전 이런 거 하지 않겠어? 근데 지금 계속 실전만 돌리지. 그치? 빡세게 돌리는 건데 내가 느낀 바가 좀 있거든. 느낀 바가. 지금 선생님이 이제 사후고, 장기고, 고총고, 김포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고는 1등급 비율이 엄청 높아. 호수고 혹시 들어봤어, 이쁜이? 호수고는 90% 1등급이야. 다 뽑아서. 근데 지금 어디서 약간 좀 막혀 있냐면 김포고. 여기가 잘 안 뚫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3 때부터 돌린 애들이 거의 없어. 그리고 내가 중3 때 돌린 애들도 약간 점수가 안 나와. 그때 내가 예쁜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3 때 좀 빡세게 돌린 팀이 하나 있거든. 그때 내가 강의실 그래서 여기로 옮긴 거야. 그때 여기서 했었거든. 요 강의실에서 좀 빡세게 돌렸었어, 그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갔냐면 천안북일고를 갔어. 천안북일고를 갔는데 걔 전교 1등이야. 근데 얘가 이제 천안북일고니까 이제 다닐 학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방학마다 와. 방학마다 오는데 어제 수업을 하는데 똑같아. 청자의 개념이 나왔거든. 근데 우리 김포고 애들이 그걸 하나도 몰라. 근데 선생님이 그걸 수업을 많이 했겠어, 안 했겠어? 엄청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똑같이 고전운문 숙제가 나갔거든. 오케이? 근데 청자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안북일고 걔한테 물어봤지. 걔도 내 수업을 오래 들었으니. 야, 청자가 뭐냐? 이러니까 걔 바로 그래. 혹격조사가 붙으면 청자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거 기억나나? 영상에서 내가 그 얘기하거든.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청자가 붙으면 뭐냐? 이랬거든. 뭐라고 그래? 그거 의인화된 청자라고 하거든. 줄줄줄. 근데 똑같이 영상을 보내들으면 그걸 기억을 못하는 막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그래서 내가 니네 빡세게 돌리는 계속 반복시켜버리려고 그냥. 오케이? 그게 줄줄줄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 잘 봐. 선생님 잘 봐. 실전으로 왔을 때 지금 선택지가 2개가 남았어. 선생님 봐봐. 2개가 남았어. 자, 선생님 봐봐. 얘가 확인하기 쉬울까? 아니면 얘가 확인하기 쉬울까? 4번이 쉬울까? 아니면 5번이 쉬울까?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뭐 개인 선호도의 차이지만, 선생님 봐봐. 통사구조의 반복은 저 위에 있고 밑에 있어도 반복이 되면 통사구조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청자는 어때? 그냥 정말 이런 애가 붙은 애가 있으면 돼. 써봐. 야, 이런 애. 이해되셨어? 그래서 내가 추천할게. 선호도를 나한테 맞춰가. 나는 있죠. 청자부터 봐요.
나는 특이하잖아. 누구야 이렇게. 그쵸? 그게 더 쉬워. 꼭 기억하세요. 자, 훑어. 청자 있니 없니? 가시로 가서 훑어. 누구야?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지우세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야 돼. 지금 요 문제에서 우리 애기들 고민 너무 많이 하더라. 44번 별표 치세요. 44번은 위에다가 써라. 자, 뭐냐면, 쌤 봐봐. 이거는, 쌤 봐봐. 이거는 독해가 아니야. 얘들아 써봐. 이건 독해 아니에요. 절대 이건 독해가. 얘를 만약에 독해라고 내가 치면, 선생님 봐봐. 얘는 무슨 독해냐면, 얘들아 써라. 부분 독해야. 부분 독해요. 이거는 시를 읽고 못 읽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부분 독해냐면 지금 얘가 시 전체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거든. 딱 얘만 물어보거든. 그치? 근데 하나의 스킬을 좀 기억을 해. 선생님 봐봐. 하나의 스킬만 잘 기억해. 내가 여기서 좀 팔 거야. 이 기억이 있으면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기억이 뭔진 중요하지 않아. 절대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봐봐. 국어의 가장 핵심은 밑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밑줄의 주변이 중요해요. 똑같은 원리야. 이쁜이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 없어? 이쁜이 있어? 좋아하는 아이돌? 이쁜이 있어? 좋아하는 아이돌? 진짜 없어? 그럼 내가 마음껏 깐다. 오케이? 이쁜이 좋아하는 아이들 있어? 다경이? 빨리 얘기해봐. 좋아하는 아이돌. 그래? 지원이 있어? 내 그거 좋아. 나중에 또 막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번에 카톡 왔어요. 봐봐. 내가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두려운데 나는 기본적으로 있죠. 잘 봐. 이 남자 아이돌이라고 한번 해볼게. 나는 남자 아이돌이란 일단 어설픈 애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모라고 한번 해볼까? 외모가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기엔 뭔가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비교 대상이 나잖아. 난 거울을 보잖아. 그러니까 내 외모에 근접하는 애는 없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너네를 웃겨서 뭐 하겠어. 왜 눈이 동그래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기획사 사장의 마음으로 한번 볼게. 기획사 사장이 얘네가 진짜 잘생겼으면 전부 다 개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지. 왜 모아놓겠어? 그 말은 뭐다? 다 어설픈 거야. 예를 들면 세트 메뉴 느낌? 뭐지 이 분위기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NCT. 오케이? 왜 입이 딱 벌어지죠? 이번에 하나 물어보자. NCT 너 아는 애 하나 있어? 진짜 없어? 나 마크를 예로 들어볼게. 마크. 이쁘나 마크. 잘생겼어? 그래? 완벽히 잘생겼어? 나에 비해서. 보세요. 얘 봐봐. 대답을 못한다라는 건 걔네는 홍보도 많이 했고 난 안 했잖아. 근데도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 나랑 견줄 대상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이니셜이 뭐니? 조정현이니까 JJH잖아. 나 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NCT에 누구 있어? 정재현 있지? 오케이. JJH가 있어. 정재현. 오케이? 자, 선생님 봐봐. 이 정재현과 조정현이 있어. 정재현의 직업은 뭐야? 아이돌이지. 조정현의 직업은 뭐니? 어떤 애가 백수? 이러는 거. 일하고 있는데 왜 백수야? 조정현 직업 뭐야? 선생님. 자, 선생님 봐봐. 우리가 이 직업을 바꿀 수 있냐의 문제거든. 정재현이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고? 뭐 가르칠 건데? 얘가 국어 선생님은 못해. 그럼 조정현이 아이돌을 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야. 없다고? 그냥 나도 있죠. 잘 생각해봐. 그냥 나도 NCT 그 화보 같이 찍고 이거 하나 풀고 그리고 딱 NCT 멤버랑 쫙 서가지고 찍으면 나도 그냥 NCT인 거야. NCT 드림. 오케이? 그런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원래 아이돌이 그런 거야. 그 멤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같이 있냐가 중요하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너무 억지다 이러는 거야. 이분아 억지가 아닌 얘기 해줄까? 니네 걔 알아? 빅뱅? 내가 그때 그 영감을 얻었거든? 이분이 빅뱅 알아? 빅뱅에 누가 있냐면 대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나 솔직히 있죠. 그날 이 빅뱅 데뷔할 때 TV 보고 있었거든? 봤는데 쟤 괜찮은데? 근데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저건 뭐지? 매니저가 왜 나왔지? 그러다가 대성학원 원장인가? 근데 그러고 있어. 근데 대성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다니까. 그냥 아이돌이. 이게 밑줄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옆에 이규태가 있냐? 오케이? 아니면 NCT가 있냐? 이 차이는. 이걸 하셔야 돼. 자, 이제부터 선생님 이거 파는 거 잘 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파냐면 얘는 중요하지 않아. 요 밑에 봐봐. 뭐라고 써있어? 확인해봐. 뭐가 들었다? 그렇지. 얘가 중요한 거야, 우리 애기들. 정이 들었다가 중요한 거야. 아, 그리고 옛날에 어떤 엄마한테 카톡 왔어요. 나는 맨날 까는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 정재현, 명재현. 근데 엄마가 진짜 카톡이 왔어. 이쁘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마크는 얘로 들지 말아달래.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NCT 깔 때마다 긴장하고 있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마크를 깠죠. 자, 갑시다. 뭘로 깠는 줄 알아? 마크는 부족하다. 팔아. 이름 몇 글자밖에 없어. 2글자밖에 없잖아. 난 몇 글자야? 난 3글자잖아. 내가 이겼다. 오케이. 그랬더니 걔 새벽에 그 학생 엄청 진지해. 이게 알파벳으로 치면 5글자래. 네가 이겼다. 이랬죠. 잠깐만, 선생님 봐봐. 정이 들었다. 그럼 긍정이니 부정이니? 긍정. 이렇게 조져야 돼. 잘 봐. 그럼 선생님 봐라. 이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노란빛이라고 돼 있지. 얘도 긍정. 그 다음 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처음이라고 돼 있지. 얘도 긍정.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피어서라고 돼 있지. 얘도 긍정. 선생님 하는 거 잘 봐야 돼. 그 다음 요 앞에 보면 귀여운 글자 있지. 보실보실. 긍정.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봐라. 여기 보시면 햇빛 있지.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노란, 처음으로 노란 정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햇빛도 뭘까? 햇빛도 긍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얘는 전체 독해가 아니에요. 그치? 자, 이렇게 가치를 밝혔어. 그리고 주변 다 뒤졌어. 자, 이제부터 선생님 잘 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가치가 불일치하는 애들 지우시면 돼. 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 봐봐. 내용이 불일치하는 애 지우시면 돼. 그럼 답만 나와. 얘는 이렇게 조져야 돼. 오케이? 자, 하는 거 봐봐. 자, 갑니다. 자, 1번 선택지 갑니다. 우리 애기들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진짜 약속하자. 선택지 핵심 밑줄 진짜 예쁘게 치셔야 돼. 오케이? 기억 긍정이니 부정이니? 긍정. 긍정이니 부정이니? 긍정. 잘 봐. 얘 무시하고. 오케이? 밑줄. 여기 쳐야 돼. 이걸 못 보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자꾸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꽂혀. 절대 안 돼. 오케이? 얘가 아니야. 얘를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대비는 언제 쓰는 말이야? 반대될 때. 그치? 선생님 물어보자. 반대되니? 아니지? 지우세요. 이렇게 가야 돼. 자, 선생님하고 진짜 프라미스 위드죠? 선택지 핵심어 진짜 밑줄 잘 치셔야 돼. 예쁘게.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잘 봐. 기억 밑줄. 긍정. 처음 긍정이니 부정이니? 긍정. 자, 선생님 봐라. 얘는 맞아. 그치? 문제는 뭐냐면 얘야. 자, 선생님 물어보자. 긍정이니 부정이니? 얘 부정이지. 지우세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선생님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자, D급 갑니다. 자, 잘 봐. 3번. 자, 보실보실 긍정. 기억 긍정.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밑줄 쳐. 숭고한 희생 밑줄 치세요. 선생님 봐봐. 숭고한 희생이면 긍정이지. 남기세요. 이때 남기는 거.
이해되셨어? 남겨. 4번 갑니다. 자, 기읍 긍정, 노란빛 긍정. 얘들아, 핵심어가 얘였다. 별표 치세요. 조응. 오케이? 자, 조응이 핵심어야. 조응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써라. 어울리다 이런 뜻이야. 자, 선생님 물어보자. 두 개 어울리니 안 어울리니? 어울리지. 맞지? 그럼 이제 뭐 보냐면 밑줄, 생명성. 긍정이지? 남겨. 자, 우리 애기들이 얘기해봐. 자, 긍정, 긍정. 선생님 이 선택지 어떻게 할까? 밑줄은 여기 쳐야 되거든? 선생님 이 선택지 어떻게 할까? 지우겠지. 이유는 얘 때문에 지우는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지우는 거. 됐지? 그럼 두 개 남았어.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이제 마지막은 내용일치로 조져야 돼. 선생님 봐봐. 개나리가 피었지. 자, 다시. 어려운 얘기 아니야. 개나리가 피었지. 희생이 아니면 생명이야.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셔요. 자, 이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독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확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45번 답만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소설 갑니다. 자, 선생님 잘 봐. 자, 요 46번 별표 쳐봐. 얘 바로 가자. 정답 5번. 자, 47번 별표 치세요. 이 문제가 그냥 오늘 핵심이야. 별표 치세요. 이 문제 오늘 핵심입니다.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선택지 핵심어 예쁘게 밑줄 쳐야 돼. 자, 선생님이 얘를 푸는 거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거 새로운 방식이야. 그 누구도 이렇게 안 가르쳐. 잘 따라오세요. A는 아마 이걸걸? 연락선 아닙니까? 맞지? 가서 확인해봐. 연락선 맞지? 자,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선택지 핵심을 예쁘게 밑줄 쳐야 돼. 자, 1번 선택지 어디에 밑줄 칠까? 이게 핵심이야. 안 그러면 이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 선택지 핵심은 뭡니까? 밑줄 쳐봐.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기대했던 거. 그리고 밑줄 확인. 자, 쌤 봐봐. 쌤 봐봐.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 선택지 핵심을 예쁘게 밑줄. 자, 그러면 선생님 봐라. 이 선택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나 잘 봐. 잘 봐, 잘 봐. 이 연락선이라는 글자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봐봐. 기대했던 바를 확인하려면 연락선 위에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밑에 확인이 있어야 되겠지. 자, 선생님 말이 맞지? 자,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야.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애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인 거야. 연락선의 의미를 따지니까 무너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셔서? 자, 연락선 위로 가서 확인하세요. 나는 이걸 기대했다 있어? 전혀 없지.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야. 지우세요. 자, 얘 더 쉬워지지 이제? 잘 봐. A는 인물이 사회적 문제를 뭐 하게 한다? 해결하게 한다 이랬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잘 봐. 사회적 문제가 이 윗부분 아니면 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뭐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없지? 지우세요. 오케이? 내가 극단적인 팁은 너네는 안 알려줄래. 자, 갑니다. 3번. 원래 고3들은 알려주거든. 너무 급해서. 너네는 버릇 잘못 들 것 같아. 다음에 알려줄게. 급해지면.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자, 얘들아 밑줄 쳐봐. A는 인물이 타인과의 단절 이렇게 갔어. 그러면 선생님 봐라. 타인과의 단절은 여기 있진 않겠다. 얘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누군가 단절하는 거 있어? 없지? 지우세요. 이렇게 가셔요. 자, 별표. 얘야. A는 인물이 거부해오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 이렇게 갔지. 그러면 선생님 봐라. 선생님 봐라. 얘는 거부하는 운명이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요거 타고 와서 수용을 할 거 아니야. 자, 확인해봐. 거부하는 운명이 있어? 없지? 지우세요. 정답 몇 번? 정답 5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여기로 갑시다. 자, 48번 별표 쳐보세요. 48번.
야, 소설 읽을 때 하나만 잘해줘. 이 작품 아마 애들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의 입장은 아니에요.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몽길이가 뭐지? 그렇지 않아? 100%일걸? 몽길이에 집착하시면 안 돼. 소설은 그냥 무조건 인물만 잡아요. 다시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소설은 무조건 인물만. 인물의 근부만. 오케이, 다시 인물의 근부 판정만 집착하시면 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봐봐. 수능에 심청전이 나온 적이 있어. 심청전 알지? 심청전. 근데 애들은 다 그 생각을 했어. 심청전, 이번에 너무 쉽구나 이렇게 갔거든. 그런 게 나오면 진짜 무서운 거야. 수능이 괜히 심청전을 내겠어. 자신 있으니까 낸 거야. 너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오케이? 원래 수능이 쓰는 패턴이 2개가 있거든. 아예 모르는 작품을 주던지. 오케이? 아예 아는 작품을 주고 최고 퀄리티의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니네 심청이 알지? 이쁘나. 심청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심청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쌤 봐봐. 심청이의 삶의 목표가 뭐니? 그래, 아버지를 라식 수술 시켜드리는 거 아니야. 문제는 돈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아버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병원이 또 저 밑에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 뱃사람들이 지나가지. 그러면서 이제 심청이의 얘기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공양미 300석을 줄 테니 그걸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심청이 너는 가라. 다이빙 해라. 맞지? 근데 그거 알아? 그 뱃사공들이, 쌤 봐봐. 뱃사공들이 300석 주는 게 아니라 더 줘요. 아유, 그래도 저 딸이 없어지면 저 아버지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줘요. 그 뱃사람들 긍정부정? 심청이를 도와주잖아. 그리고 심청이가 고마워해야 하거든? 이쁘다. 긍정부정? 긍정이지. 와, 근데 밑줄 어디 쳤냐면, 와, 그때 나는 울었거든? 재수생 속출하겠구나. 난 그때 직감했거든? 밑줄 어디 쳤는 줄 알아? 심청이가 인당수에 갔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그게 머뭇머뭇거려. 그랬더니 뱃사람이 와서 뭘 했는 줄 알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갈 길이 머니 어서 가시오 이러는. 와, 씨발, 거기다 밑줄을 쳤어. 그리고 뭐라고 낸 줄 알아? 1번 선택지에 있었어. 뱃사람들의 비정한 모습. 맞다 틀렸다. 선생님 아까 뭐만 보라고 그랬어? 그 인물이 착한지 나쁜지. 그럼 뱃사람들 긍정이지. 비정한 모습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지워야지. 근데 애들 그거 찍고 다 이투스 갔어요.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이해되셔서? 선생님 물어보자. 이 작품에서 2명이 중요해. 남순이랑 누구? 순자지. 둘 중에 착한 사람 누구지? 이걸 해주셔야 돼. 착한 사람 누구니? 순자지. 남순이 부정이지. 그러면 쌤 얘기 잘 들어. 순자가 하는 말은 다 좋은 말이고 남순이가 하는 말은 다 부정이야. 정답 몇 번? 이렇게 가면 얘는 더 쉬워. 자,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왜냐하면 니은 밑줄은 누가 하는 얘기지? 남순이가 순자한테 하는 얘기지. 순자를 걱정할까? 부정인데 절대 안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답 몇 번? 2번. 자, 갑니다. 49번 문제는 너무 잘 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답만 얘기할게. 정답 3번. 이렇게 가죠. 자, 비문학. 자, 선생님 좀 긴 지문에 집착할 건데, 자, 이제부터 선생님 다 봐. 선생님 잘 봐. 우리 애기들 왜 이렇게 거만해? 밑줄도 안 쳐. 적지도 않어. 그러시면 안 돼. 거만한 거야. 그러시면 안 돼. 선생님 봐봐. 비문학은 2가지만 잘 지켜줘. 내가 원래 비문학을 안 하려고 했거든. 김포에서는. 근데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원래 비문학이야. 오케이? 근데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비문학을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방법이 좋다를 알려줄 거거든. 그럼 애가 그 방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갑하니까 뭐 할까? 투쟁하겠지. 그럼 싸우면 삐져. 오케이? 근데 얘만 삐지면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정신 연령도 생각보다 많이 낮거든.
나도 삐져.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져. 악순환. 그걸 보고 있는 엄마도 같이 삐져. 오케이? 그 과정이 너무 지랄 같아서 안 하는 거야. 비문학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원래 비문학으로 먹고 살았거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문학에 심취해서 살아가요. 특히 지구과학에 천체지문에 물리가 결합되면 나 미쳐요. 환장해.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거야. 우리 집에 가면 문제의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액자가 8개 있거든. 거기 역대 아름다운 지문들만 넣어놨어.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정연아,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엄마 사진은 없고 그런 게 있냐? 이러면서. 나 맨날 그 문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고민해. 오늘도 새로 아름다운 문제가 나오면 뭘 뺄지. 다 아름답잖아. 그 정도예요.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이거는 맛으로 치면 이거는 맛이 없는 거야. 나 이 정도는 그냥 집에 누워서 풀거든. 우리 집에 문제의 방이 있어요. 그 고전논문 영상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봐. 어떤 애가 그러던데 카메라 좀 좋은 걸로 바꾸래. 흐리대. 그 카메라 2천만 원짜리야. 흐린 이유 혹시 안 사람이 있어? 그 흐린 거 그거 담배 연기야. 근데 그 방에서 담배를 한 10,000개 피를 폈거든. 거기가 내 고뇌와 문제풀이의 방인 거야. 이해되셔서? 이게 이해됐어. 조만간 이제 비도 내릴 것 같아. 그 구름이 됐어, 이 새끼들이. 오케이. 내가 그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푼다니까요. 그 풀 때 우리 학생들 상상하지만 어떤 애가 역겨워 이러는 거야. 풀 때 상의 탈의하고 풀어요. 진짜로. 그리고 담배 한 5갑 쌓아놓고. 얘는 그냥 1층에서 누워서 풀어요. 발에 볼펜 끼고. 근데 이거를 못했다? 그럼 니네 나중에 나랑 그 집은 손도 못 대요. 두 번째. 비문학 다 내요. 이 주변 학교들. 다 내요. 싹 다 내요. 김포고, 사우고, 장기고, 고충고 다 내요. 비문학 잘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비문학을 손을 댔지. 그럼 나랑 싸우시고 내 걸 가져가요. 이해되셔서 거만하시면 안 돼. 이 지문 다 맞췄다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 없을 거야 아마. 이 지문 다 맞췄다?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얘기 안 해서 하나고 전교 1등. 걔는 안 해도 돼. 걔는 나보다 잘하는 애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도 했어. 하지 마 이러니까 쌤께 더 좋대. 절대 실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지금까지도 실수한 적은 없지만 이러는 거야. 미친. 자기 자랑을 깨알같이 하는 애였거든. 근데 걔도 내 방식을 썼어요. 너무 좋대.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밑줄 예쁘게 쳐야 돼. 자, 시작합니다. 자, 네모 치세요. 양면시장. 네모 치세요. 긴 지문에 집중할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양면시장에 네모 치세요. 선생님 왜 네모를 쳤냐면 중요하지 않아서 네모를 쳤어. 근데 그냥 화제니까. 설마 이걸 가지고 단면시장이다 이렇게 내겠어? 그치? 근데 화제니까 그냥 네모 쳐준 거. 이걸 누가 내겠어? 그치? 화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모만 치세요.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밑줄. 자, 선생님이 첫 밑줄을 쳐줬어. 사용자라고 그랬지. 그럼 사람이지. 어디에 밑줄 칠까? 그 다음 여기에 밑줄 치겠지. 근데 여기에만 밑줄을 치시면 안 돼. 그 앞에 조건이 붙었지. 몇 개라고 돼 있어? 2개라고 돼 있지. 그럼 얘가 중요한 거. 밑줄을 이렇게 치셔야 돼.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사업자가 나왔고 2개 이용자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배치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다음 문장에 어디에 밑줄을 칠까? 여기에 밑줄 치겠지. 그리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 이걸 누가 하는지를 봐야 돼.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하지. 자, 두 번째 이용자들 밑줄 쳐봐. 그럼 얘네는 뭘 하는지를 봐야 돼. 자, 잡아봐. 뭘 합니까 얘네는? 거래를 하죠. 우리 애기들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내가 추천 하나만 할게. 추천. 강추. 밑줄 다 치고 옆에 써.
써. 그게 제일 좋아. 오케이? 써볼까?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봐. 옆에다가 쓸게요. 잘 봐. 자, 사업자가 있고. 앞대가리만 써. 다 쓰면 시간 없어. 그 다음에 이용자는 몇 개 있었지? 하나가 아니지. 이용자 몇 개? 2개. 요렇게 쓰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 얘네가 하는 것만 딱딱딱딱 써주면 돼. 오케이? 자, 선생님 얘 뭐 하는 애지? 거래. 그치? 써. 거래. 그러면 선생님 봐라. 얘 뭐 하는 애지? 거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봐라. 얘가 하는 거 이제 써주시면 돼. 뭐 하는 애였지? 그렇지. 제공. 뭘 제공했지? 플랫폼. 혹시 아니다. 아니다. 첫 번째 보기 문제 정답 아는 사람 있어 혹시? 이미 떴는데. 첫 번째 보기 문제. 30 몇 번? 이거 몇 번이지? 이거? 52번 정답 혹시 저거 가지고 풀 수 있다. 나 저거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있어? 52번. 52번. 저거 가지고 풀 수 있다. 나. 혹시 있어? 저기서 답 나왔어요. 자, 선생님 물어보자. 선생님 물어보자. 52번에 첫 번째 밑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자, 밑줄 쳐봐. P4 밑줄 치세요. P4. 자, P4 무엇을 자, 여기에 끼워 맞춰야 돼. P4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써라. 사업자. 맞지? 그리고 선생님 물어보자. 걔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은 무엇을 의미하지? 플랫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네의 역할은 뭐였지? 그것을 뭐 하는 역할이지? 제공하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용자 2개를 찾으면 끝나. 이용자 누구야? 그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이용자. 두 번째 이용자는 누구지? 거기서 이모티콘 파는 새끼. 맞지? 끝났어요. 거래는 누가 하지? 거래는 플랫폼이 하는 거 아니지. 거래가 무슨 뜻이야? 사고 파는 거지. 맞잖아. 쌤 봐봐. 사고 파는 거 누가 합니까? 얘네가 하잖아요. 정답 몇 번? 쌤 믿고.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왜 2번일까? 여기서 끝나는 거. 사업자는 뭐만 하지? 여기 있네요. 플랫폼을 제공하지. 그러면 그렇지. 이해됐나? 거래는 누가 합니까? 거래는 이용자와 이용자가 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 선생님 이 세계관을 빨리 가져가셔야 돼.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꾸준히 계속 봐야 돼. 오케이? 이게 되면 이제 비문학은 그냥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세계. 이해됐어? 자, 계속 갑니다. 잘 봐. 자, 갑니다. 자, 이때 플랫폼이란. 자, 갑니다. 자, 그럼 이때 플랫폼이란. 자, 얘야. 선생님 일단 밑줄 칠게요. 선생님 이렇게 잘 봐. 여기에 밑줄 치세요. 고리. 밑줄 쳤지? 자, 그러면 더 이상의 핵심어는 없어요. 이렇게 열거되는 애들은 핵심어가 아니야. 압축시키는 얘가 핵심어야. 그럼 선생님 고리 뭐 할까? 난 절대 냅두지 않아요. 여기다가 써요. 그냥. 밑줄 치고 옮겨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잘 봐. 자,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왔네. 거래. 이미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거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 여기가 결정타였어요. 신용카드 회사 이러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봐봐. 내가 여기다가 써볼게. 신카. 옮기는 거야. 저게 결정타였어요. 저기서 전체 내용 일치 정답이 떴어요. 조금 이따 볼게요. 신카. 자, 그래서 카드 결제 시스템. 선생님 봐봐. 여기다 쓸게. 카결. 써봐. 카결. 됐죠? 자, 그 다음. 자, 밑줄 쳐봐. 플랫폼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 반대쪽에는 지불수단으로 받는 가맹점. 야, 그럼 내 머리가 이제 막 돌아가겠지. 얘를 어디로 보내줄지. 이제 이해됐어? 어떤 세계관으로 독해를 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버티니까 딱 나와. 자, 잘 봐. 한 번 더 날려준다.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이렇게. 맞지? 그러면 선생님 봐라. 신용카드 회사 사업자 맞네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자, 양쪽 이용자 집단 밑줄 쳐봐. 이용자 집단. 회원. 자, 이제 보내줘야 돼. 가맹점. 보내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여기다가 내가 회원을 보내줄게. 그치? 여기다가 누구를 보내줄까? 가맹점. 다 보냈다. 근데 하나를 붙여. 이 둘이 모두 뭐가 된다? 고객이 된다라고 돼 있지.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 자, 써봐. 고객. 고객.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전체 내용 일치는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돼. 그래서 원래 비문학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시작했으면 빨리 가져가야 돼. 자, 1단락 보고 나시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쥐어 짜서 전체 내용 일치 확인하셔야 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케이? 자, 전체 내용 일치 들어갑니다. 자, 몇 번 문제냐면, 자, 요 문제야. 자, 갑시다. 요 문제. 자, 몇 번 문제냐면, 자, 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자. 50번 별표. 자, 시작합니다. 자, 1번 선택지 별표 치세요. 자, 선생님 봐봐. 이제부터 나만 봐야 돼. 선택지 핵심어 밑줄 무조건 예쁘게 잘 풀리지. 요맨.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얘가 주어야. 맞지?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지금 얘가 비싼 애야. 얘가 주어야. 자, 선생님 봐봐. 이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얘야. 자, 선생님 봐봐. 쌤 봐봐. 쌤 봐봐. 그러면 여기 있다. 카결이지? 자, 플랫폼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연결하는 고리였지. 얘와 얘를. 맞지? 자, 봐라. 그리고 가운데를 보는 거야. 카드 회원과 카드 잼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 진짜로 밑줄 예쁘게 치고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 1번 남길까 지울까? 지우세요. 자, 갑니다. 자, 2번 잘 봐. 잘 봐. 쥐어 짤 거야.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양면 시장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 단면 시장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신용카드 회사야. 자, 우리 애기들 이제부터 선생님 이게 잘 들어. 어제도 이 수업 했는데 어떤 애가 이러고 있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 새끼. 받아들여야 돼. 자, 그리고 난 항상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 물어보자. 신용카드 회사 뭡니까? 사업자지. 써라. 맞지?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회원 모두면 얘도 포함이지. 가맹점의 뭐가 된다? 고객이라고 돼 있네.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죠. 이해됐죠? 우리 애기들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만 합시다. 원래 내가 지금 뒤에 문제 마지막 문제 풀고 싶은데 참을게. 일단 참을게. 걔 시간 좀 오래 걸려. 자, 약속 하나 합시다. 밑줄 치시고 밑줄 예쁘게 치는 연습. 그리고 옆에 쓰면서 계속 확인 들어가셔. 됐죠?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이렇게 다 불러드릴게요. 채점해봐. 자, 51번 정답 혹시 나 자신 있다? 정답은 1번. 52번은 아까 했죠? 2번. 직접 판매가 틀린 거예요. 자, 53번 정답. 이 문제 내가 너무 풀고 싶었는데 5번. 지금 3번 찍고 이 투수 많이 갔더라.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해설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없네요. 끝. 됐죠. 자, 이름 적으시고 틀린 개수 쓰세요. 이름 적으시고 틀린 개수. 잘한 거예요. 오늘 거 어려웠어요. 잘한 거. 이름 적으시고 틀린 거. 이해됐어요. 새로운 세계관. 자, 우리 새로운 세계관.
이번 거 어려웠거든. 오, 오늘 좀 했는데 오늘 거 어려웠거든. 오케이? 아유, 저번 거에 비해서 오늘 거 어려운 거야. 이거 이해됐어? 맞출 수가 없어. 많이 늘었어. 이거 이해됐어? 이거는 어려운 문제. 짠! 3번 찍었지. 이쁜아 어떻게 됐냐? 저번 주보다 잘 봤네? 저번 주 거보다 어려웠거든. 얘는 누구야? 이거 내 사진 아니야? 누군데 걔는? 이쁜 요즘 왜 이렇게 잘하냐? 뭐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걔 여행 갔다며. 어디 갔대? 카톡해? 걔랑? 그 시바견 인형 하나 사달라고 조정현 쌤이 애타게 기다린다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내가 직접 할게. 이해됐어? 니도 고충고 가나? 응? 그렇지. 많이 늘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어제 그 고촌반 애들은 걔 알아? 너 걔? 지우? 걔 어때? 이 새끼 와 뒤에 숨어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응? 너 알아? 김지우? 작은. 그래서 내가 유리방에 가다 놓고 존나 팼거든. 지가 잘못한 거잖아. 잘했네. 아니야, 이거 이 시험지 어려우네요. 선생님 그거 내가 애들 틀린 게 써놨거든. 기록만 하시고 그대로 주세요. 시험. 자기 몇 개 틀렸네. 오, 잘한 거야. 이거 제일 잘한 애가 중3에서 한 명 100점이 있어. 그 시험지. 오래 하네. 걔는 오래 했어. 걔는 100점이 하나 있어. 고전논문 숙제한 거 같이 해봐.
여기서. 어때? 고전 한번 했어 애들? 고전은 아직 체크 안 했습니다. 일단 시험 틀린 것만 확실히 좀 느는 것 같습니다. 그치? 지금 대부분 한 세네 개? 그럼 잘한 거야. 저 패야 돼. 이제 알 것 같아. 어디 딱 틀 속에 넣어놓고 계속 돌리고 패고 다 떨어져도 딱 저게 틀이 잡혀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565-2나 565-2는 박살 난 거야. 끝났어. 고전 논문 빨리 확인해. 걷어서. 이름 확인하고.
다 했어요? 걷었어? 내가 빨리 하고 올게. 그 시험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이거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빨리 끝내드릴게요. 얘 때문에. 자, 얘 하나만 봐드릴게요. 지금 이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53번 별표 쳐봐. 53번. 53번. 자, 별표 치시고. 자, 53번. 이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잘 봐. 쌤 푸는 거 잘 봐야 돼. 자, 여기 가시면, 자, 이 보기 밑에 보시면 기역의 밑줄 쳐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높고, 이거 밑줄 쳐보세요.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나중에 이거 잘 풀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은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근데 푸는 거 잘 봐. 잘 봐야 돼. 자, 여기 밑줄 쳐봐. 수요 가격 탄력성이 높고. 자, 밑줄. 그 다음에 뭐냐면, 네트워크 외부성이 클 때. 근데 얘가 어떤 네트워크냐면, 간접 네트워크. 그리고 지금 가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봐봐.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이 가로가 요구하는 정보들이 전부 다 뭐야? 높낮이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두 개에 관련된 높낮이를 찾으셔야 돼. 이걸 하셔야 돼. 근데, 선생님 봐봐. 찾았어? 찾고 나서는, 표를 예쁘게 그려야 돼. 안 그러면 안 풀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찾을 거야. 선생님 봐봐. 우리 애기들. 자, 이걸 뭘 찾냐면, 자, 일단 수요 가탄을 찾을 거야. 수요 가탄.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딱 두 개를 찾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찾을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풀이를 해도 아마 그렇게 될걸? 지문을 보면서 내용 일치를 풀었어. 그 다음에 뭐 밑줄 문제 풀고. 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얘를 만나거든?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요걸 찾고 푸셔야 돼. 찾아야 돼. 절대 머리로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찾으세요. 몇 단락부터 나오냐면 여기로 가봐. 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먼저 나오지. 그치? 몇 단락에 나옵니까? 3단락이 아니면 2단락이야? 확인해봐. 3단락이니 아니면 2단락이니? 2단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3단락에 나오나? 보자. 여기 나오네. 여기 2단락에 나오네요. 자, 봐봐. 여기가 1단락이고. 그치?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2단락에 나오지. 여기 나오네. 플랫폼을 통해 양쪽으로 연결되는 이용자 집단. 맞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두 개를 제시했거든. 자, 보세요. 네트워크 외부성인데 네트워크 외부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규모, 효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밑줄 치세요.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자, 보세요.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랑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니? 지금 보기가 요구한 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죠. 그러니까 걔를 또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국어의 기본은 무조건 찾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그럼 또 이제 쭉 무시하면서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찾는 거 여기 떴다. 자, 시작해보자. 자, 밑줄을 예쁘게 치셔야 돼. 자, 시작합니다. 자, 밑줄 치세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자, 밑줄을 예쁘게 치는 거야. 다음 주에 내가 밑줄 예쁘게 치는지 확인할 거야. 자, 어디에 밑줄 치냐면 요거네. 서로 다른 집단. 근데 이건 지금 현재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 한 문제가 남았고 걔가 요구하는 게 높낮이 정보였잖아. 그치? 그게 아니면 원래는 되게 중요해. 왜냐면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랑 섞으면서 내용 일치를 낼 거거든, 원래.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높낮이를 찾아야 돼. 자, 시작해봅니다. 자, 한쪽 이용자 집단의 얘가 핵심 뭐야? 밑줄. 규모가 커지네. 오케이. 자, 한쪽 이용자 집단의 규모야. 이용자 집단의 규모. 맞지? 그치?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대쪽 이용자 집단의 밑줄 효용이 증가. 이렇게 가고. 야, 선생님이
정석적으로 해볼까? 아니면 좀 가지고 놀아볼까? 이쁘나? 정석으로 갈까? 아니면 가지고 놀아볼까? 응? 선택.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싶어? 아니면 정석적으로 푸는 걸 보고 싶어? 선택. 후자를 볼까? 가지고 놀아볼까요? 가지고 놀 때는 얘를 보는 게 아니야. 가지고 놀 때는. 근데 원래 가지고 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원래 그 파란색 교재에 4주차 비문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 4주차 비문학에서 이걸 가지고 놀아야만이 풀릴 수 있는 애가 있거든. 다음 주에 할 거야. 다음 주 비문학 엄청 재밌을 거야. 오케이? 가지고 놀아볼게. 그럼 얘를 가지고 노는 거. 자, 이렇게 밑줄을 쳤지? 밑줄로 남겨두시면 안 돼. 그려야 돼, 표를. 자, 그럼 선생님 그려볼게. 잠깐만.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밑줄을 쳤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규모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커지면.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규모가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효용이 어떻게 됐지? 증가했지. 그래서 반개의 정보만 가지고 내가 갈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얘를 찾아야 돼. 수요 가탄.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 잘 봐. 이 수요 가탄인데 선택지가 요구했던 게 다 뭐지? 높낮이지.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높낮이 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자, 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마지막 단락 가봐. 자, 마지막 단락 가니까 이렇게 갑니다. 한편 가격 구조는 밑줄 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만 쳤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인 걸 체크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높낮이를 찾는 거. 찾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잘 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자, 밑줄 쳐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엔 밑줄만. 왜냐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오르거나 내릴 때잖아.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표를 못 그리는 애인 거야. 찾아야 돼. 자, 계속 갑니다. 자, 수요량이, 자, 갑니다. 얼마나 변동하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면 시장에서 양쪽 이용자 집단, 플랫폼 이용료의 변동 밑줄 치세요. 자, 얘도 지금 우리가 표를 그릴 수가 없는 애야. 왜냐면 변동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거든. 자, 그 다음 또 밑줄, 이용자의 수나 서비스 이용량, 수요량의 영향, 밑줄을 이렇게 치는 거. 근데 쌤 얘기 잘 들어. 얘도 지금 우리가 필요가 없는 애야. 버텨야 돼. 뭐가 뜰 때까지? 정확한 높이와 높이네요. 높이가 뜰 때까지.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존버. 존버 하셔야 돼. 비문학은 내가 요즘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존버도 중요해. 니네 하면서 막 흔들릴 때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나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휘말리시면 안 돼. 딱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계속 존버 타셔야 돼. 이해되셨지? 그렇게 가야 돼. 오케이. 그거 알지? 선생님 구글 몰빵했다가 개 폭망한 거 알지? 존버 타고 있잖아. 알아? 구글 졸라 오른 거? 내가 7년을 존버 탔거든. 아, 이번에 그 얘기 해줬나? 은퇴하려고 했던 얘기? 지금 구글 최고가 찍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학생이 알려줬어요. 난 앱을 지워버렸거든, 그냥. 너무 괴로워서. 울지 마. 6억을 박았는데 그 다음 달에 3억이 됐어요. 그게 내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존버를 지금까지 타고 있었지. 애가 알려주더라.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오시나요? 이러는 거야. 난 내가 잘린 줄 알았거든. 이상하다. 내가 왜 잘렸지? 리규태 씨 욕을 좀 많이 하긴 했지.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도 막 데뷔를 그걸로 설명했거든. 이쁘나? 데뷔? 리규태, 에스파. 조웅이야, 데뷔야? 데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나하더라고. 근데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 그게 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흉내를 좀 내줬거든. 이쁘다. 그거 알아? 그 한동안 이슈였던 건데 내 가방 어디 갔지? 여기 가방이라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고 신호등을 건너. 그 옆에 누가 따라와? 과즙세연. 어울리지 않냐? 리규태? 이렇게 리규태 씨 이렇게 가는 거. 과즙세연. 딱 했는데 촬영이 다. 그거 봤나?
근데 리뷰테시는 과집 세연을 모를 텐데? 어쨌든. 그랬더니, 왜 잘려? 이러니까, 구글 졸라 올랐던데요? 이러는 거야. 가봤더니 올랐어. 7억 됐어. 6년을 존버 타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내가 그걸 만회하려고 도지코인에 몰빵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왜 하필 도지코인이었냐면, 쌤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야? 킹오단. 시바견이거든. 내 걔 때문에 인생이 다 꼬여. 도지코인 헤어나올 수가 없으면 내가 800원에 몰빵했거든? 지금 200원 됐어. 그러니까 또 존버. 그치? 그때 어떤 새끼 그러는 거야. 도지는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새끼 숙제 3배로 내줬어요. 퇴원시켜버릴 거야, 이 새끼. 오케이. 그래서 또 수업을 열심히 해야 돼. 존버를 타셔야 돼. 자기 뭐 봐? 올랐지? 그래. 갑시다. 구글 올랐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제 존버를 타면 얘가 뜨는 거야. 잘 봐. 밑줄. 얘가 여기서 뜨는 거야.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떠야 돼. 높거나 낮거나가 아니잖아. 그냥 높은이지. 그치? 자, 떴어. 자, 잘 봐. 연회비가 뭐 할 때? 됐다. 얘야, 얘. 버티는 거야. 자, 회원수가 어떻게 됐다? 감소. 이렇게 가. 자, 그러면 선생님들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애기들 절대 밑줄로 남겨두시면 안 돼. 오케이? 자, 뭘 해야 되지? 표를 그리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아. 선생님 한번 잘 봐. 자, 갑니다. 자, 잘 봐. 가탄이 어떻다? 이렇게 그리는 거. 오케이? 자, 가탄이 높을 때, 연회비가 뭐 할 때? 연회비가 높을 때. 그치? 회원수가 어떻게 됐지? 회원수가 감소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절대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한참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내용을 몰라서 내용 설명을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경제 박사예요. 내가 눈 감고도 경제와 관련된 표를 한 100개씩 그릴 수 있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수능 때 너무 급해가지고 브레턴 우즈 책에 너무 급하면 내용 설명하거든.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그거 지나가던 그 논술쌤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 그거 밖에서 듣고 있고 나중에 와서 그래. 전공자세요? 이런. 졸라 잘해요. 그리고 그게 수능에 나왔어. 와, 그때 진짜 소름. 그러니까 왜 소름이 끼쳤냐면, 이쁘다. 내용 설명 언제 하냐면, 끝났다. 폭망이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 신기를 동원해야 되거든. 찍어줘야 돼, 그냥.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 문학 적중은 하나도 안 어려워. 비문학 적중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 그걸 하는 거야. 그냥 세뇌시키는 거야. 씨발, 나올 거다. 외워. 그리고 그걸 한 2주 동안 해. 내용 설명이니까. 파생상품 다 설명해. 그리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 돼. 잠수. 그리고 집에서 킹오단 사료 이렇게 앞에 떠놓고 기도하는 거야. 나와라. 나와. 그러면 이제 수능 딱 끝나면 한 7시에 지문이 뜨거든? 안 봐. 쫄려서. 그 안 뜨면 진짜 절망이거든? 안 봐. 그리고 한 밤 11시 돼서 카톡을 켜봐. 카톡이 와. 나왔어요. 그럼 나온 거야. 그 졸라 쫄려, 이거 킬 때. 이러면서 켜. 근데, 와, 씨발, 그때 브레턴 우즈 책에 떴어. 개소름. 이분 가장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알지? 그때도 내가 가르친 애들이 개폭망, 니네 절대 개폭망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개폭망이야.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쁘나. 그래서 뭘 했냐면, 뭐가 나올까? 박근혜잖아. 뭐가 나오겠어? 추천
추천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3월 모의고사 때 짐작을 했어. 왜? 그 시에 이렇게 나오거든.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이렇게 나와. 박근혜.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걔 막장을 간 거야. 그건 애들이 날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겠어? 그 상탈의 방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앉아서 계속 생각해. 뭘까? 3월 뭐 이거 딱 했는데 뭐 나온 줄 알아? 추천사 나왔어. 소름. 그래서 4월 모의고사 다 찍어서 추천사가 또 나올 거고 박목월의 그네가 나올 거라고. 이유는 뭐야? 박근혜. 이쁘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개소름. 이제 그 패턴을 읽었잖아. 그 후로 고전소설 수업은 오직 2개만 했어. 하나는 박시전. 니네 비웃지 마. 박시전이 박시성을 가진 여자 영웅 소설이야. 무조건 나와. 그리고 하나 더 했지. 그 제비 나오는 거 뭐지? 흥부전. 애들이 나중에 그걸 궁금해했어. 흥부전은 도대체 왜 하니? 제비가 뭘 물고 와? 박씨. 태완생 속출. 엄마한테 그랬대. 정신병자 같다고. 이때 진짜 태완생이 속출했어요. 그리고 수능날 카톡 진짜 70개 바로 왔어요. 한 번에. 죄송하다고. 못 믿었다고. 박시전. 소름. 이따 박시전 나왔어. 씨발. 애들 막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다. 이봐, 나 그때 막 키보드 껴갖고 존나 울었어.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증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는지 알아? 박근혜 임기 초잖아. 4년을 우려먹겠다. 이제부터 다 박근혜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근혜 작품만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뭐 인물이 박씨 이러면 다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 탄핵당해서 그래서 불쌍하지. 그 미치는 줄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미치겠다. 그네야. 막 이러고 있었어. 이거 탄핵. 그리고 문재인이 된 거야. 뭐가 나올까? 문재인? 그래서 법지문만 모았어요. 죄인. 그러니까 형법. 민법도 아니야. 형법으로 조졌거든? 이게 좀 레벨이 높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개폭망했죠. 뭐 그랬던 적이 있어. 이해되셨죠? 날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계속 올려내셔야 돼. 이해됐어요? 이거 하셔야 돼. 어디로 가시냐면, 자, 문제 선생님 조지는 거 잘 봐. 자, 갑니다.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 자, 잘 봐. 이게 졸라 부익부, 빈익빈이야. 부익부, 빈익빈이 뭔지 알아, 자기야? 진짜 잘하는 애는 지금 고촌에 한 명 있어요. 걔. 한 명 나올 것 같아. 원서연. 서연이 요거 100점 받았어요. 대박이지. 근데 18분 걸렸어. 다 푸는데. 드디어 한 명 나왔어. 이 시험 100점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서연이. 너 알지? 원서연. 갑시다. 자,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거 조지는 거 잘 봐. 내가 부익부, 빈익빈이 뭔지를 보여줄게. 자, 갑니다. 자, 밑을 쳐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으니까, 자, 잘 봐. 요 라인 태우는 거야. 요 라인. 라인을 태우는 거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라인을 태우는 거야. 잘 봐. 자, 기역이 니은에 미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니까 요 라인을 태우는 거야. 2개 라인으로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이거는 약간 머리를 조금만 굴려줘야 되는데 표 안에서 굴려야 돼. 그치? 무료이던 이용료를 어떻게 했다? 유료로 전환했지. 이걸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표 속에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그럼 무료에서 유료가 됐지. 이 표 중에 하나가 일치해. 뭡니까? 이건 해주셔야 돼. 무료였는데 유료가 됐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우리 애기들이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회원수가 감소하죠.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억의 수지. 기억으로 가봐. 기억 뭐라고 돼 있어? 이용자지. 이제 이해됐어요? 이용자의 수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선택지 2개 지워. 2개 지워. 그럼 선택지 몇 개 남았지? 3개 남지 않습니까? 그치? 자, 부익부, 빈익비는 여기서 이제 뜨는 거야. 잘 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자, 갑니다. 자, 이용자의 수는 감소했어. 그러면 선생님 봐봐. 라인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얘를 제시했거든. 효용? 그러면 얘를 엮어줘야 돼. 얘를 엮어야 돼. 그럼 이용자의 수가 감소했지. 자, 어디에 속할까? 그렇지, 규모에 속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정보는 반대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뚜뚜뚜뚜뚜뚜뚜 뒤집어 버리면 돼. 이 가지고 노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면 선생님 봐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되게 단순한 색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 뒤집어 버리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됐지? 자, 그럼 잘 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효용은 크게 뭐 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정답 떴어요. 정답이 떴어요. 몇 번?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맞지. 나는 쟤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어때? 쟤도 보고 시간도 쓰고 틀리고 3번 찍고 이투스가. 이 차이인 거야. 자, 이걸 하시려면 이분은 하나밖에 없어? 표를 그려야 돼. 무조건 그려야 돼. 이해되셨지? 요 연습. 우리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그쵸? 고등학교 갈 때까지 시간이 많아. 연습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아마 고등학교 가서 내가 하나는 약속할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수업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지금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치? 원래 뭐 중요 작품 해설 쭉 가잖아요. 아니면 문법 쭉 가잖아요. 그런 수업은 아니죠, 지금. 내가 약속 하나만 할게요. 이 틀 속에서 하나의 틀이거든. 시험지가 가지고 있는 틀.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어느 학교 가도 최상위권. 그건 내 약속. 이해되셨지? 그리고 아직은 막 자기 미니 모의고사 본 점수에 막 실망할 수도 있거든. 그거 몇 번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럼 차분히 계속 오를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공지 좀 하면, 숙제, 야, 선생님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 자기가 뭘 것 같아? 해변. 해변 숙제를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선생님 봐봐, 이 숙제 있죠? 한 지문 하는데 30분씩 걸려야 돼. 이건 빨리 푸는 거 아니야, 이 지문은. 오케이? 연습장 옆에 꺼내 놓으시고 밑줄 예쁘게 치는 연습하시고, 그치? 그 다음에 옮겨 적는 연습하시고. 오케이? 그러라고 준 숙제예요. 이거 한 지문에 30분 걸려야 돼. 오케이? 그러라고 준 숙제입니다. 그 다음 지금 틀린 거 있지? 틀린 건 고치셔야 돼. 다음 주에 답 새로 체크해 오세요. 이해됐죠? 해오셔야 돼. 내가 지금 여기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요거 해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전논문 있죠? 그거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 고전논문은 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 현장 강의에서 그걸 해버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디테일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면 고전논문이 지금 몇 작품 못해. 현장에서 해버리면. 그리고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거 영상으로 찍어주는 건데, 내용이 뭐 엄청 재밌진 않지. 재밌진 않아요. 근데 그 영상 강의가 되게 좋은 강의예요. 디테일하잖아, 되게. 맞죠? 그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찍어주는 거. 요번 주가 2시간 반이었고, 그치? 이제부터 1시간짜리로 나갈 거거든? 1시간 아니면 1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51개만 외우시면, 고등학교 한 3년은 우려먹어요. 그 안에서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학원에서도 그 50개를 못해서 문제거든. 그래서 고숙제는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나갈 거야. 그러면 나중에 글자가 익숙해질 거야. 이건 익숙함으로 가야 돼. 이해됐죠? 고전운문 숙제 이번에 2회차까지 내가 카톡으로 그거 보내주거든. 만약에 내가 카톡이 없으면 엄마 카톡을 보면 거기 링크가 걸려 있어. 오케이? 그거 클릭하셔도 돼요. 어떤 엄마 그 카톡 왔어요. 이거 누르면 나를 못 믿냐? 믿어. 알았죠? 그거 해야 돼. 내가 거기에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8배속으로 보는 새끼를 내가 하나 잡아냈거든. 이런 거 하지 마. 좀 봐. 알았죠? 그 보는데 너무 디테일함에 좀 그 고민하지 마.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갈 거야. 그 숙제. 오케이? 그래서 메모를 예쁘게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몇 번 하시면 나중에 그냥 외워.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야, 숙제 받아가야 돼. 밖에 있는 거.